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어제 미국장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죠? 반응이. S&P는 뭐 좀 상승, 나스닥은 살짝 하락. 요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S&P가 약 1.15%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한 3%인가 4%인가까지 오르는 걸 제가 보다가 잔 것 같아요. 그쯤 오르다가 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S&P가 상승 마감이라는 거, 뭐 반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상승이니까 하락보단 낫죠. 어쨌든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 어쨌든. 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진짜 진성 상승이 나오려면, 진짜 배기 상승이 나오려면 변동성이 죽어가면서 지수가 상승해야 되는데, 어제 TVIX가 지수 1% 올랐는데 15% 올랐어요. 이 얘기는 어쨌든 아직까지 이 시장의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아직까지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한편으로 좀 반증해지는 예, 이게 그 증거이기도 하죠. 시장이 아직 안 끝났다. 이 난리가 안 끝났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5% 10%가 맨날 움직이다 보니까 1%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나스닥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부 나스닥을 좀 끌어당기지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9%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거든요, 이게. 사실상 한국 코스피는 뭐 미니 반도체 지수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약간 하락한 게 약간 좀 어쨌든 한국장에 영향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그 정도는 일단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어제 미국장에서 나온 재료는 뭐 이겁니다. 주식이 빠진 재료는 뭐 실업보험 강화 반대하면 부양책 보류 가능하다라고 해서 샌더스가 한 3% 가까이 오르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뭐 어쨌든 이건 재료에 불과하고 어쨌든 간에 뭐 한번 반등이 뭐 거의 끝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것 같고, 어쨌든 간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 정부의 어제 나온 2조 원대의 뭐 부양책,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뭐 달러 무제한, 뭐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정책들은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요즘에 뭐 최근에 다시 빠진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런 정책 얘기는 안 하나 싶으신데, 그런 정책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번 주식시장의 이 개 난리만 끝나고 나면은 그런 부양책과 연준의 그런 정책들은 나중에 초호황과 증시 폭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그 단기적으로 아직 주식시장의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안개가 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눈앞이 굉장히 맑고 오히려 좋아요. 지금 오히려 이게 잘 된 거예요. 주식이 싸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식을 좀 어떤 주식 시세를 다시 주식 붐을 일으킬 만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잉이 해소되고 이제 FANG 비싸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삼성전자 비싸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코스피 비싸다 하는 사람 없고 코스닥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쨌든 주식은 싸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어떤 위기가 분명히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논지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일단 한국장 오늘 뭐 일단 보합 가까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 세력 뭐 싸워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오늘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렇게 아침마다 영상 녹화하는 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초가 보고 대충 뭐 말씀을 해드릴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시초가도 그냥 뭐 평이합니다. 오늘은 시작도 대부분 평이하고, 뭐 글쎄요, 환율이 좀 덜 빠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 환율이 갭상승해서 일단 빨갛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지수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좀 주의해야 될 만한 어떤 경고 신호라면 경고 신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뭐 보합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뭐 딱히 선물에 관해서는 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좀 주의하자. 단지 좀 주의하자. 최근 이틀 동안 지수가 한 15% 올랐기 때문에 선물 30포인트 올랐네요. 이야, 진짜 징합니다. 그죠? 190, 200, 뭐 대충 200부터 올랐다 칩시다. 230이니까 와, 3거래일, 2거래일이나? 2거래일이라 해야 되나? 3거래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거의 뭐 30포인트 올랐죠. 2, 3거래일 만에. 솔직히 30포인트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돈 어마어마하게 떼돈 번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침에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별로 할 얘기가 오늘 한국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사실 별로 그렇게 이런 뭐 봉 분석하고 이런 게 사실 그렇게 통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뭐 수급 분석 이런 것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굳이 수급 쪽 좀 보자면은 어쨌든 매일매일 우리 개인들의 순매수가 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가 어쨌든 눈에 띄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전히 뭐 그런 점이 조금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들어와서 증시의 반등이 조금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할 수 있다. 예, 그죠?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주식이 싸니까 들어오는 거 당연한 개인들의 습성이고 어쨌든 굉장히 잘하는 짓이라는 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사람들 견딜 수만 있다면 본인이 다음번에 철렁이는 거 견딜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인내심만 있고 그렇다면 돈 많이 벌어서 나갈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올린 영상 중에서 안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리플 읽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죠. 여기 보시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린 건데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 거며 뭐 언제 올라올 거냐라는 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리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위기들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때와 이슈가 다르지 않냐. 그때는 IMF고 그땐 2008년 금융위기고 그땐 2001년 IT 버블이었는데 왜 그때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폭락이 온다고 주장을 하느냐 라는 좀 그런 질문인데요. 타당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근데 일단 그 이슈가 어떻던 간에 이 주식시장 이 바닥은 어쨌든 카지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 이 바닥은 도박장에 불과합니다. 오직 싸게 사서 비싸게 남한테 팔아넘겨 보겠다는 탐욕과 그 공포, 그 심리만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본질, 요거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슈가 어떻던 간에 IMF가 됐든 뭐 2001년 IT 버블이 붕괴가 됐든 뭐 유럽이 붕괴가 됐든 어쨌든 재료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의는 같다라는 거,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같다라는 거, 주식을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아넘기고 싶은 이 습성, 요건 같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느끼는 공포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슈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런 분석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석이 사실 그 타이밍이나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오르고 어느 정도 빠지고 뭐 언제 이런 거를 알려면 사실 기술적인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사실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으면 돼요.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 넓게 보고 주변의 상황들이 이런데 기술적 분석 결과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에 적용하시면 되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기술적 분석을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되겠죠. 어쨌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를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제법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술적 분석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일부 적립식 투자를 제가 좀 까는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 이 타이밍과 무엇을 살지, 무엇을 언제 살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고 넘어가야 돼요. 누구나. 워렌 버핏도 그거 합니다. 그죠? 워렌 버핏도 그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립식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그 타이밍의 문제를,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를 아예 난 무시해버리고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주식을 하는 투자자의 좀 올바른 어떤 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어쨌든 좋든 싫든 본인이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타이밍 맞춰야 되고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그런 어떤 냉철한 뭔가 본인의 판단력이 들어가야지 이 승부를 볼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판단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이 바닥입니다. 한번 들어온 이상. 근데 그거를 교묘한 편법으로 뭐 적립식이라는 미명한 걸 비껴간다? 그거는 좀 어쨌든 정면 승부를 피해 보겠다. 그렇게는 제가 봤을 때 좀 실력이 많이 늘거나 뭐 좀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걸릴 거예요. 한 3개월, 6개월 그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말고도 사실 반등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런 걸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거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거 오늘 아침에도 좀 다시 체크했는데, 방송 전에 사실 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물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도 바닥을 기가 막히게 짚어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가 현재 0.54입니다. 0.54. 대충 0.5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면은 대충 한 최소한 1점 후반 2.0이 돼야 됩니다. 2.0. 2.0일 때까지는 적어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쩌면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게, 보통 바닥은 1.5나 2.0 부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0.5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5가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더 벌어져야 된다는 게, 뭐 이것만 봐도 사실, 이것만 봐도 아직 바닥이 좀 멀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옛날 차트 놓고 보시면 똑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차트가 보시면 92년 9월 달에 2.57 찍었는데, 요때가 정확하게 코스피 바닥이었고, 그리고 2003년 여름쯤에 피크 찍고 다시 장단기 금리차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요때도 바닥 정확하게 짚어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충 바닥 짚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 4월, 3월쯤에 장단기 금리차 2.25였으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상 어떤 이 바닥에 대한, 증시 바닥에 대한 예측력도 이 장단기 금리차 차트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이거 보고도 사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은 아니죠. 이거는 뭐 주변 자금 시장 분석한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0.5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년물하고 2년물 기준으로. 요거를 봐서라도 어쨌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네, 아무튼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 할 말 있으면은 또 리플로 또 나와서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